저는 경기동부랑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범인전 납치본부 사무처장을 했었는데 그때 군자산의 약속 뭐 이런 거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2004년, 5년, 6년도에 경기동부가 그 민노당을 장악할 때 그때도 활동을 같이 옆에서 좀 봤고 2010년 이후에 또 활동을 하고 이래서 경기동부 친구들은 여기 나오는 거명된 사람들은 저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의아한 것은 이재명 캠프와 경기동부의 관계입니다. 이재명 캠프 안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주사파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중부지역당 황인호 씨인데요. 황인호 씨는 중부지역당 총책이에요. 근데 중부지역당 총책이 어떻게 그 이재명 캠프에 있지?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세요. 그게 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추어진 사실이 아니라 이재명 캠프에 그냥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한총련 출신들 96년, 97년에 한총련 투쟁의 주역이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강의원 의사 같은 사람은 한총련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냥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경기동부인데 얘기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2012년 이 무렵에 이재명 캠프랑 이재명과 경기동부 사이에 정치적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적 연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자가 대등한 가운데 연합을 했다기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우위에 있고 경기동부가 하위 파트너로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동부를 주제로 한다면 이재명 캠프와 경기동부의 관계가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층 노조 관계인데 이게 2001년에 군자산의 약속이 있고 나서 2004년, 5년 불과 한 5년 만에 주사파가 쭉 민노당과 민주노총을 장악하는데 하나만 정정하자면 그러니까 이 주제에 관한 한 경기동부를 특정하기보다는 경기동부, 인천연합, 그러니까 그다음에 울산파까지 조직화된 주사파 세 개 그룹이 연합해서 장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2004년, 5년도 장악하고 2012년 경에는 그 제 주변에 있던 주사파들이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나도 국회의원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떠 있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가 나면서 이제 꺾이면서 2013년, 14년부터 이제 새롭게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데 그게 비정규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노조 뭐 이런 데 쭉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주사파의 굉장히 정예 인력들이 이제 실제로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진경호, 뭐 김태환, 김기환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서 비정규직 운동을 장악을 하는데 이게 대단한 거죠. 건설노조, 택배노조, 뭐 마트노조 이런 데가 상당히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진보당으로 쭉 가고 민주노총을 장악해버린 거죠. 하층 노조나 하층 대중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판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좀 열악해진 조건에서 주사파가 그 빈 틈을 타고 쭉 들어가서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장악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하층 노조를 장악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 그 노동운동의 어떤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배타적 힘에 의해서 조직화된 사람들만 이렇게 특권적 지위를 유지해 버리니까 지금 건설노조, 화물연대 이런 데서 벌어지는 굉장히 매우 그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우려할 만하고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자기의 어떤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보당 지지 같은 거를 섣불리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노동운동은 상당한 폭발성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후년 정도 되면 정권 또는 사회와 충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세 번째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러니까 정치 룸펜?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표현하면 근데 그러니까 주사파 운동은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86년 9학년이 주도했던 서울대 라인에 있어요. 그 다음에 87년, 88년부터 98년까지는 누가 주도하냐면 서울대는 비주사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배제되고 고대, 한양대, 전남대가 주도한
전대협이 있었고 98년이 되면 좀 우려할 만한 사태들이 벌어지는데 97년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주사파가 급격히 고립화되는데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주사파 정치운동이 그러니까 좀 룸펜화돼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통일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통일운동을 하는 건지 룸펜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막 됩니다. 그러니까 서클처럼 조국 통일운동을 하는데 이게 정말 정치 활동인지 룸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인데 2000년대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사회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직장을 갖고 돈을 벌고 이러면서 사회에 통합돼야 되는데 사회에 통합되지 않은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동부나 인천연합이나 이런 그 주사파 정치들이 얘네들을 그 하위 파트너로 통합시켜서 가령 민주노동당의 일선 지구당의 사무직원, 보좌관 이런 데로 쫙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2000년대 청년 실업이 만연돼 있는 조건에서 유일하게 하층 청년들을 조직했던 집단이 주사파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조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박원순의 민간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나이들이 좀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돈이 좀 필요한데 한 달에 한 50만 원 이 정도 받는 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생활이 불가능한데 박원순 시장이 민간 보조금을 주면서 1년에 한 8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보조금을 줘버리면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층에 누적돼 있던 친구들이 그 민간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30대에 그런 정치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근거가 생겨버린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기동부라고 통칭하기보다는 주사파 정치 조직의 어떤 그런 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들이 2000년대 이후에 그 상층 정치연합은 저는 크게 우려되지는 사실은 않는데 이 아무도 조직하지 않은 조건에서 하층 민중운동 그다음에 하층 청년들을 이렇게 조직하거나 결속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에 충성하는 집단을 주사파라고 정의하면 주사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의하는 방식은 북한이 역사의 정통이라고 믿는 사람을 저는 주사파라고 정의하면 굉장히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사파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위 정치인 중에 이분들은 실제로 뭔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강한 행동적 성향을 갖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할 때도 막 그러잖아요. 이게 1그룹이고 그다음에 2그룹은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생운동을 잘 안 하고 변호사, 교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나름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와 그러니까 뭔가를 챙겨놓은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교수들이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과격한데 이 사람들도 마치 실제로 뭔가를 합니다. 조국 사태 때 나타났던 이상한 현상은 제일 과격한 사람들은 학생운동을 잘 안 했던 사람, 안 하면서 여유 있는 생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과격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주사파들은 그러니까 2000년도에 유일하게 조직화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현 제도권 안에 강하게 이렇게 조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 이런 것으로 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30대 때는 그러니까 누리지 못했던 굉장히 유리한 생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여전히 강한 행동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40대. 이건 좀 연구 대상인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핵심 그룹이 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그룹 핵심 논리가 강한 행동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이번에 완성하자라는 행동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하고는 다른 거냐면 그들의 경제적 처지하고는 다르죠. 이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이권에 가장 민감한 집단은 저는 주사파에 통합된 하층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노조 이런 데 통합됐던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권을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민주노총과 주사파를 배경으로 이권 추구를 들어간 거죠.